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태양 하나가 통째로 집어삼켜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매일같이 말이죠. 범인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괴물 퀘이사입니다. 은하 전체보다 수백 배 밝게 빛나면서도 크기는 고작 태양계만한 이 천체는 단 하나만으로도 주변 은하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퀘이사가 인류가 관측한 모든 천체 중 가장 밝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도 과거에 이런 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이사는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경이로운 천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2년 캘리포니아 공대의 천문학자 마르텐 슈미트는 이상한 천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C273이라는 이름의 이 천체는 별처럼 보였지만 별이 아니었고 은하처럼 보였지만 은하도 아니었거든요. 일반적인 별들은 가시광선을 주로 방출하는데 이 녀석은 X선부터 전파까지 모든 파장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렇게 강력한 전파가 별처럼 작은 한 점에서 나온다는 거였죠.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측 장비가 고장났을까요? 기록이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곧 3C273처럼 강력한 전파를 내면서 별처럼 보이는 천체들이 연이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천체를 준성 전파원, 즉 퀘이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별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별이 아니고 엄청난 전파를 방출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퀘이사의 정체를 아는 과학자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슈미트는 당시 가장 성능이 뛰어난 팔로마 천문대의 헤일 망원경으로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빛을 분석하면 천체의 성분, 온도,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퀘이사의 스펙트럼 파장이 16%나 길게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퀘이사가 빛의 속도의 16%에 달하는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퀘이사는 무려 2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와 밝기를 모두 알게 되자 과학자들은 퀘이사가 얼마나 강한 빛을 내뿜는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천체는 가장 밝은 은하보다 100배나 더 밝고 우리 태양보다 수백조 배나 더 밝았던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던 거죠. 더 신기한 건 퀘이사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 우리 태양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슈미트는 이 결과를 학계에 발표했습니다. 이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가장 밝은 은하의 100배, 태양의 수백조 배에 달하는 빛이 태양계 크기의 무언가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어요. 우주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천체는 완전히 처음이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슈미트의 연구를 토대로 퀘이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퀘이사는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나온 일종의 투사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는 은하 어딘가에 있는 중성자별의 일종이라고 말했죠. 또 누군가는 백색 외성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퀘이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핵융합 에너지로는 퀘이사만큼의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 같은 별은 핵융합으로 빛을 내는데 질량의 0.7% 정도만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100g 정도의 질량을 연료로 사용한다면 그 중에 0.7g 정도만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퀘이사의 에너지를 절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즉, 퀘이사는 항성도 아니라는 거였죠. 마침 1960년대는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1969년
영국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의 도널드 린든벨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퀘이사의 정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일 겁니다. 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의 주장 근거는 이렇습니다. 태양 질량의 10억 배나 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블랙홀 근처에 도달하는 모든 물질들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완전히 가루가 되고 가스가 되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즉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경계선 근처에서 가스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때 엄청난 속도로 근처 입자끼리 서로 마찰하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1억 도 이상의 엄청난 고온으로 가열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의 강착 원반입니다. 강착 원반에 있는 일부 물질들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때 빨려 들어가는 질량의 10%에서 40%만큼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핵융합의 0.7%와 비교하면 무려 60배나 효율적인 거죠.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 엔진인 셈입니다. 빨려 들어가지 않고 탈출하는 나머지 물질들은 제트 형태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블랙홀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 제트가 바로 우리가 관측하는 퀘이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퀘이사의 밝기는 태양의 수백조 배에서 경배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질량을 막대한 에너지로 바꾸면서 X선, 감마선, 전파 등을 방출하고 은하 100개만큼의 빛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퀘이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직도 퀘이사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 하나는 바로 퀘이사의 제트입니다. 퀘이사의 제트는 몇 광년에서 몇십 광년이나 뿜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이 에너지를 직격으로 맞는다면 그 어떤 행성도 무사할 수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퀘이사 근처에 있는 행성들뿐만 아니라 제트 기류 근처에 있는 모든 행성과 문명들까지 싹 쓸려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제트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강착 원반은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자기장 역시 강착 원반의 회전을 따라서 무지막지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겠죠. 이때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장과 자기장이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서 플라즈마를 광속으로 뿜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이론일 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바로 퀘이사의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퀘이사들은 대부분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2021년 2월에 발견된 퀘이사의 나이는 130억 년입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우주 초창기 때 만들어진 거겠죠. 또 관측되는 퀘이사들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천체일수록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옛날의 모습이 관측되는 거고, 이것은 퀘이사의 나이가 많다는 증거겠죠. 또 퀘이사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발견되는 퀘이사들은 대부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퀘이사의 나이가 많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고, 여기 몇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죠. 그렇다면 초창기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밀도도 엄청 높았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130억 년 전의 우주 부피는 현재와 수천 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해요. 이렇게 부피가 작고 밀도가 높은 초기 우주라면 별들은 따로 진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초거대 블랙홀을 형성했을 거라는 겁니다. 퀘이사의 나이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고 또 그 은하가 다른 은하와 합쳐지면서 초거대 블랙홀이 탄생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퀘이사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아직 그 어떤 것도 검증된 건 없기 때문에 퀘이사 탄생의 비밀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퀘이사의 비밀을 풀기 위한 관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조자리의 시그너스 A라는 퀘이사는 정말 장관 중의 장관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는 게 바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고 이 블랙홀에서 양쪽으로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트의 길이는 무려 50만 광년이나 됩니다. 제트의 길이만 우리 은하보다 5배나 큰 거죠. 정말로 퀘이사의 제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정말로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우주의 압도적인 힘에 경외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트의 끝쪽을 보면 마치 먼지 구름 같은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트가 무한정 계속해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뻗어나가다가 힘이 약해지면서 제트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우주로 흩뿌려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치 귀 모양처럼 생겨서 전파귀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퀘이사가 단순히 밝은 천체를 넘어서 우주의 구조와 은하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유럽 남천 문대가 제20529-4351이라는 퀘이사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밝은 퀘이사이자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밝은 천체로 보고됐습니다. 이 퀘이사의 중심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170억 배이고 하루에 태양 1개 정도의 질량을 집어삼키는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블랙홀 주변의 뜨거운 가스 원반, 즉 강찹 원반의 직경이 약 7광년으로 알려진 것 중 가장 거대한 원반 후보로 제시됩니다.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으로 퀘이사가 강력한 바람과 제트를 통해 주변 은하의 가스 분포와 별 생성률을 조절하는 피드백 현상이 직접 관측됐습니다. 퀘이사는 주변 가스를 너무 뜨겁게 가열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별이 태어나려면 차가운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해야 하는데 가스가 너무 뜨거우면 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할 때 강한 압력을 발생시켜 중력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스는 별을 형성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퀘이사는 강력한 바람으로 가스를 은하 밖으로 날려버리기까지 합니다. 퀘이사가 은하를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은하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별이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별의 탄생은 보통 거대한 별들의 초신성 폭발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행성들은 방사선에 불타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죠. 적절한 속도로 별이 태어나고 적절하게 우주가 식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퀘이사가 없었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수도 과거의 퀘이사였을까요? 모든 은하가 퀘이사 단계를 거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라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것의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 정도입니다. 과거에 우리 은하가 퀘이사였다면 그때 이 블랙홀이 지금의 크기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앞으로 우리 은하가 다시 퀘이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십억 년 후 우리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100개가 넘는 쌍퀘이사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중심의 블랙홀들에게 새로운 연료가 공급되어 다시 퀘이사로 활성화되는 현상이죠. 은하들이 충돌하면 그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도 결국 하나로 합쳐지면서 주변의 별과 가스를 사방으로 흩뿌리게 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충돌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아마도 먼 미래의 어떤 생명체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외감에 사로잡힐지도 모르죠. 2024년에 발표된 퀴아 카탈로그는 하늘 전역에 분포한 대규모 퀘이사 목록과 각각의 거리 정보를 제공해서 우주의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퀘이사를 3차원적으로 지도화하면 우주의 팽창, 암흑 에너지의 영향, 그리고 거대 규모에서의 물질 분포를 통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거든요.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중력 렌즈 퀘이사의 밝기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는 관측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소규모 암흑물질 구조를 연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퀘이사는 이제 단순히 밝은 천체를 넘어서 블랙홀의 성장, 은하의 진화, 우주의 거대 구조, 암흑물질의 특성을 동시에 탐사하는 핵심 도구가 된 겁니다. 우주 초기에 태어나 은하를 만들고 파괴하며 지금도 우주의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퀘이사. 태양계만 한 크기에서 은하 수백 개의 빛을 내뿜으며 하루에 태양 하나씩을 집어삼키는 이 괴물은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은하도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